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기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지. 네.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분쟁, 여러 가지 유치권, 친권, 양육권, 보증 모두 좋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성중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기죄 계속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기죄, 거짓말하는 자체가 또 그 사기가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이제 성립이 되는지 개념 정리만 간단히 하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냥 단순히 거짓말만 한다고 그래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의 어떤 처분 행위를 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거짓말한 사람이 사기꾼이 이득을 얻고 또 피해자는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5단계를 거쳐야 이제 사기죄가 그러니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거짓말만 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네. 손해를 봤을 때 네. 실제 금전적인 손해를 피해가 발생했을 보거나 경우, 네. 예,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주가 1억 원짜리 집을 짓기로 하면서 네,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법 농지 전용, 그러니까 데크를 좀 깔은 게 있는데요. 네. 그걸 이제 철거, 시에서. 시에서 이제 요청을 했어요. 네네. 근데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시에서 불법 농지 전용을 하셨다 그래서 데크 철거하라고 시정명령 나오면 예. 그거를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안 하시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벌금이죠, 이제 그건 벌금이랑 조금 성격이 다른데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예. 그건 한 번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행 강제금을 내셔야 되는 불이익을 받으니까 철거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평수에 나오나요? 그건 이제 시에서 주무 담당 부서에서 이제 지금 우리 선생님 불법 농지 전용을 하셨다는 그 부분,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해서 데크를 깔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철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면적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그 시청 공무원이나 담당 공무원한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 해당 부분만 철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이제 내가 하겠다고 했고, 네. 1차, 2차, 예. 그게 이제 날라오겠죠, 시에서 이제 하라고. 그렇죠. 아직까지 날라오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한번 문서 온 거에 전화번호가 있을 거니까요. 그 담당자분한테 물어보시면 요새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분 얘기는, 예. 이제 내가 철거하기로 했던 날짜에 이제 45일 지나서, 네네. 이제 검사를 나온다 그랬는데, 검사 얼마 전에 나왔다 갔어요. 네네. 근데 사진을 다시 찍어갔는데, 네. 이제 아직까지는 한 며칠 됐는데, 거기서 이제 독촉장, 이렇게 써는 게 날라오질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또 전화하긴 그렇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법이 엄한지. 그거 이제 이행 강제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고요. 이런 경우 가산금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이제 보통 이제 이행 강제금이 나오는데, 이행 강제금. 2, 3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건 이제 담당 주무관들한테 정확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연락해 보세요, 선생님. 네. 네.
그냥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전화 예. 한번 하시면 정확하게 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잘 아는 사람한테 네. 저 돈을 빌려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개인 택시를 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분 앞으로 돼 있는 뭐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 네. 예, 그래서 거기 빚을 안 갖고 있는데 네. 혹시 그 개인 택시도 거기에 뭐 압류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아, 일단 개인 택시도 그분의 이제 재산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우리 선생님이 판결문 같은 것들을 받으시면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나 이런 문서를 예. 받으시면 예, 이제 하여튼 돈을 안 갚는 그분 채무자분의 예. 재산에 개인 택시도 뭐 예. 압류하고 처분할 수가 있죠. 아, 근데 생계 근데-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네, 뭐 네. 어떤 압류의 대상에 뭐 급여의 뭐 2분의 1 뭐 이런 제한은 있긴 있는데 개인 택시 자체가 뭐 압류 금지 품목이라고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 일단 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예. 그 개인 택시는 차가 워낙 낡았어요. 예. 그 차 해봐야 차 몇백만 원밖에 안 되고 개인 아. 택시 면허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면허 자체는 예. 차는 그냥 어떤 물적인 대상이고 면허는 그 사람이 개인으로 갖고 있는 어떤 허가증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선 면허증을 사고 파는 그런 개념으로 택시를 양도하고 뭐 이렇게 많은 돈들을 이렇게 주고받곤 하지만 아, 예. 그 면허증 자체가 뭐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면허증을 재산권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압류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자체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럼 택시값이 지금 한 2, 300만 원 뭐 얘기하던데 그건 거의 뭐 못 받는다고 근데 봐야겠네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 빌려주신 돈이 뭐 많으면 경찰서에 네.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도 되고요. 예. 뭐 그렇지 않으면 또 아니면 그날 수익금의 뭐 일부를 좀 뭐 근데 어쨌거나 받는다, 이제 이런 수익금을 조건. 받든 네. 어떻든 간에 판결문을 네.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판결문. 판결문을 받아서 그분의 예. 어떤 급여나 어떤 수익금을 압류하시더라도 일단 예. 전제되는 사실은 판결문을 받는 게 이제 1차적이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강제 집행은 택시를 할 거냐, 급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또 여러 가지로 좀 속상하거나 골머리 썩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616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집을 짓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미리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대로 집이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라고 예,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건축주가 돈을 다 줬는데 네. 일하는 분한테 특히 이제 이런 건축 도급 관계라고 하는데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돈을 다 지급을 했는데 수급인이 아무 이유도 없이 건축 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기초공사만 조금 해놓고 시간을 지연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네. 엄밀하게는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자 그 상담 주신 분은 네. 공사대금을 다 지급했다 이렇게 지금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집을 짓기로 했다. 그래서 1억 원을 그 선불금으로 그냥 미리 계약금으로 탁 1억 원을 다 줬는데 빨리 지어달라는 빨리 의미에서 지어달라는 드렸겠죠. 의미로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현장에서 사용을 한다거나 전용을 한다거나 자기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사를 지연시키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사기죄가 되고요. 근데 이제 공사 사건, 건축 사건을 보면 뭐 진행하다가 이제 중간에 스톱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뭐 건축주와 그 공사업자 사이에 네. 그 의견 충돌이 생겨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건축업자들이 주로 그런 항변을 많이 합니다. 뭐 건축주가 뭐 과도하게 요구를 해서 진행을 못했다. 뭐 이런 항변도 하시고요. 근데 보통 이제 네. 건물 건설하시는 분들이 한 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하다 보면 이 집을 짓기로 대금은 받았지만 또 이쪽이 먼저 뭐 공사 대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융통하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안 되고요. 네. 당연히 이 돈을 받았으면 여기다 쓰는 게 맞고요. 융통도 안 됩니까? 네, 그거는 뭐 공사업자들이 뭐 다른 현장에 내가 돈이 급해서 거기다 썼다 이렇게 항변을 좀 하시는데 사실 그 공사에 받은 돈은 그 공사에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기죄를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네. 지금 문자 메시지 주신 그분 같은 경우에 나는 이 현장에 내 집 지어주라고 돈을 줬지 다른 현장에 돈 쓰라고 내줬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당연히 너는 사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공사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그다음에 돈만 받아놓고 일도 안 해? 이러면 당연히 사기죄가 되고요. 공사할 능력은 되는데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잠깐 다른데 돈이 필요해서 거기다 잠깐 썼다가 돈이 나오면 다시 할 거다. 뭐 이런 정도면 이게 또 사기냐?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최종 판단은 물론 이제 검사들과 판사들이 나중에 하지만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이게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가 단순하게 있습니다. 그냥 네네. 보는 건 그렇고. 네. 근데 일단 조목조목 문자 메시지 따져- 주신 것으로만 보면 일단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사례는 이제 집을 짓기로 하고 공사비를 줬는데 집이 진척이 잘 안 되는 경우인데 반대로 네. 집을 지어주면 돈을 주기로 했는데 예. 집은 다 지었는데 돈을 안 그런 주면 그런 경우는 경우도 어떻습니까? 많죠. 예.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짓기로 이제 계약을 하고 그 이제 공사업자분이 자기 돈 들여서 지었어요 다. 네. 그래서 돈을 주세요 했더니 음.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건축주가 사기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1억 원 지급할 능력도 안 되면서 남을 속여서 건축업자를 속여서 공사를 하게 하고 돈을 안 줬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주로 이제 건축주분들은 무슨 이제 항변을 하시냐면 네. 내가 돈을 주려고 그랬는데 뭐 또 갑자기 뭐 다른 데 필요해서 좀 잠깐 전용을 했다. 뭐 이런 항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잠깐 빌려줬는데 뭐, 못 받는다. 뭐 그런 항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습니다 그런 게. 예. 그리고 아니면은 안에 건물을 다 지어놓고 보니까 여기저기 하자 투성이다. 나 이렇게 하자가 많아서 난 돈을 못 준다.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도 항변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건축주가 돈을 뭐 하나도 안 줬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사기죄로 볼 여지가 높아지는 거고요. 네. 뭐 계약금, 중도금, 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렇게 이제 공정에 따라서 주다가 나중에 잔금을 한 뭐 2, 3천만 원 안 줬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예 안 주는 경우는 이제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아이고, 궁금하신가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다른 게 아니고 소음 문제 때문에 소음? 예, 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 소음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저희 집은 저 단독주택인데 네. 주변에 상가들이 좀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네. 각종 소음이 그냥 저희 저 집안 쪽으로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반 생활 소음이죠. 네네. 예, 그게 뭔 소리냐면 저희 주변에 뭐 운동학원 시설이 들어와 있고 체육 시설입니다. 예. 오전 중으로 낮으로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거든요. 예. 요즘엔 코로나 문제 때문에 뭐 이제 애들 뭐 입시하고는 뭐 그건 접어두고 일반 체육 시설만 뭐 코로나 문제 제시하는데 일반 입시하고는 그게 제외가 됐나 봐요. 그게 밤 12시까지 운동 소리에 농구공 있죠? 네네. 그 적색공을 그게 제법 가벼운 공은 아니거든요. 무거운 공인데 벽에다 벽치기라고 담벼락을 칩니다. 그 주변으로 민가도 있는데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애들과 운동할 때 기합 소리 왁자져 있고 그냥 그 안에 한 20-30명이 매일같이 운동을 해요. 네. 그 소음에다가 또 저 건너 집에는 뭐 일반 상가가 있는데 거기서는 뭐 시래기 소음, 후황 소리라 그러거든요. 네. 그게 저희 집 쪽으로 방향으로 그 후황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지금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시에다도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그건 개인 사유지고 그래서 저희가 뭐 법적으로 뭐 제재를 못합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건의가 생기면은 법적 처리를 하라는데 개인 주택에 사는 사람이 아마 그게 소음 때문에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지만 네. 매일같이 꼭 참고 뭐 지내는 것도 지금 고통스럽지만 일단 아까 우리 선생님 운동학원 시설 뭐 체육 시설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 사장님이나 관장님한테는 말씀을 해보셨나요? 아이고 지금 지금 운영한 지가 오래째 해가지고 5년째거든요. 네네. 그걸 제가 매년에마다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악을 쓰고 바깥에다 아주 또 고성방가라고 하면 또 인근 소란죄로 들어가가지고 아마 그 법적 처리 될 것 같은데 그런 적도 있고. 아니 그분이랑 조용히 만나서 말씀을 해보셨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거 말고요. 조용히 얘기를 했죠. 거기 관리 관장이죠. 체육시설 그 얘기를 했는데도 한 20-30분 붙잡고서 떠들고 밤으로 놔주고 쫓아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통하지 않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은 법적으로 하라고. 아니 여기가 서울도 아니고 뭐 큰 원주시 중소도시에서 그냥 자기네 영업권 때문에 나는 장사해야 되는 데는 고 집에서는 소리 들어라 나는 참고 있어라. 어떤 그 옆에 주변에도 동료분인지 테레비를 이빨 켜고 크게 그냥 켜놓고 있으라고 집안에서. 그러면 우리 운동 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니냐. 사람이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사정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네네네. 일단 당사자분이랑 대화를 해봤는데도 해결책이 안 난다 그러면요. 네네네. 결국은 법원에 재판을 내실 수밖에 없고요. 무슨 재판을 내시냐 하면 좀 조용히 좀 살게 해달라 이런 부작위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웃 간에도 너무 소음을 많이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조용하게 살 권리, 이제 주거의 안정권 이런 것들은 피보전 권리로 하는 그런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 체육관이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래기나 이런 어떻게 해당되는 그 상대방들에게 소음을 내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그 재판을 거실 수밖에 없고요.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체육시설이나 운동학원 시설에 소음 방지 시설을 좀 해달라. 밖으로 이제 그것도 제가 3년 전에 요청을 했어요. 방음벽 좀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하셔서 안 되니까요. 그 법원에다 재판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그런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나중에
또 뭐 우리 선생님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근거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세월만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법원에다가 재판을 한번 내보세요. 그건 개인적으로 해결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시청도 그렇고 어떤 관공서도 그렇고 개인 간의 어떤 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법원에다가 재판을 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당사자 간의 협의가 안 된다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니면 참고 사시던가요. 지금 몇 년 차가지고 제가 아주 꼭 재판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쪽에서도 뭔가 대안을 제시하시겠죠. 네네. 그 변호사 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예. 말씀하시면서 논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이렇게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어느 부분까지 얘기하다가 말았죠? 뭐 아까 이제 건축행위와 관련돼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이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 그 편의점 주인이 뭐 일주일치 한 달치 그 알바비? 네, 급여. 하여튼 급여를 안 준다.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편의점 주인이 당연히 나쁘죠. 근데 돈을 그냥 일부러 안 주려고 어떤 약점을 잡아서 돈을 안 주고 아이들을 그냥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일을 시키면 그런 것도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무의 제공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노무의 제공을 공짜로 받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고 이제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되는 거고요. 실제 변호사 사무실로 뭐 이렇게 사기 관련해서 소송하는 건들은 어떤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많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길도 있고 뭐 산도 좋고 앞에 뭐 경치도 좋고 뭐 그런데 그런 땅이라고 이제 소개시켜서 샀는데 막상 길도 가보니 없고 길도 없고 맹지고 막 하천이고 그럼 완전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꼭 현장에 가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근데 그런 경우 소송해도 왜 제대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이제 많대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기꾼들이 돈을 받고 다른 데서 돈을 다 써버리면 사실 그 피해 변제를 받는 건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근데 돈을 받아서 다 써버렸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분들은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야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기죄로 기소하고 또 처벌하거나 구속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구속이 사기죄는 되면 성립이 됐는데 돈은 없다. 그러면 구속형을 그렇지 이제 그걸 소위 이제 몸으로 때운다 이제 네. 이런 분들도 가끔 있는데 돈은 없으니까 나 몸으로 때우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사기죄로 구속이 되면 그 이제 사기꾼들의 특성은 형이라도 조금 줄이려고 뭐 받을 돈이 1억이라 그러면 한 5천만 원에 합의 봅시다. 5천만 원이라 그러면 한 3천만 원에 합의 봅시다. 이래서 합의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고소하시는 그런 방법. 그럼 합의금 받으면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걸 이제 민형사상 더 이상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의서를 쓰면 이제 민사 채무까지 포기하는 거고요.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합의를 보겠다 이러면 민사 채무는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뭐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자녀 채무는 2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민사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써놓고 형사처벌만 안 받지 돈은 다 갚아야.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기죄 관련해서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한 40초 남았습니다. 일단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계약서를 꼼꼼히 쓰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고요. 계약서. 그냥 두리뭉실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이래서 말로만 무슨 계약을 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그럼 그거 뭐
계약하는 과정을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녹음을 잘 안 하시니까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 이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증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계약서 쓰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고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네네. 물증이 정확하게. 현장에 있어야 꼭 가보셔야 되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함경정 정형외과 함경정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